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10월의 첫 번째 날이 밝았는데, 야, 이 정도면 그냥 휴장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장은 좋지 않았죠. 자,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5분 시황 정리,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하락으로 조금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 하락으로 1000포인트를 지키는가 싶더니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상승 종목도 코스피 125, 코스닥은 204로 오늘 장은 매우 나빴습니다. 오늘의 매동도 당연히 나빴습니다. 개인만 7,600억 매수, 외국인이 3,000억이나 매도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최근 열흘 쭉쭉 매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 무려 5,000억이나 매도하고 그 와중에 연기금 또 28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연기금이 언제 돌아올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 주에 주가가 하락할 때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거를 따라가는 그러한 투자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장 매동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환율은 쭉쭉 올라갑니다. 1188.7원, 다음 주는 1190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시아 증시는 상해 종합 휴장 그리고 항생 또 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만 열렸는데 니케이는 우리보다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하네요. 무려 마이너스 2.3%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살짝 잠잠해졌습니다. 1.5를 깨고 내려가 1.482. 그렇다면 오늘 점심에도 같이 고민했었는데요. 지금부터 금리가 또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WTI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질 걸 생각한다면 결국 금리는 속도의 문제이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 목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무엇을 샀나? 삼성전자 2,000억 매수, 삼성전자 우 800억 매수, 현대차 800억 매수, 그리고 레버리지, 기아,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코스닥 레버리지, CS윈드, 동진세미캠을 매수합니다. 참고로 오늘 풍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장도 좋지 않은데 그거 플러스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3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가? HMM,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KB금융, LG전자, 아난티, 삼성 SDI, KCC, 신한지주, 신풍제약, LNF를 매수하네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무엇을 샀는가? 펄어비스, SM, LG화학, 포스코케미칼, SK케미칼, 현대해상, 그리고 크래프톤을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메타버스, 남북경협, 게임, 미디어 커머스는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징어 게임이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징어 게임 인기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진짜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징어 게임 관련주인 쇼박스 오늘 또 이렇게 널뛰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냐 그거를 찾기 나선 것 같습니다. 바른손 오늘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바른손이 뭐하는 회사인가 그걸 봤더니 아마도 기리분들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생충 관련주로 꼽히는 기업이죠. 내용을 보자면은 제작사 바른손 ENE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협업한 것에 이어 추가로 한국어 영화 2편을 제작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이름만 들어가면은 주가가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가 오늘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NP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리포트가 한 개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한 리포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NP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리포트에 힘입어 NP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참고로 자이언트 스텝에는 700억 규모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덱스터 19% 상승, 맥스트 3%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남북경협입니다. JST나 14% 급등, 신원 10% 급등. 자, 주가만 보자면 통일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난티도 6% 상승, 인디에프도 5%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게임입니다. 위메이드 16% 급등. 그리고 올라간 이유는 지속적으로 똑같죠. 미르포 흥행 소식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펄어비스도 오랜만에 6% 상승하고 최근 들어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 데브시스터즈도 2.4%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캡 3연상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코캡은 리비안 관련주죠. 아마존 전기차 관련주로 꼽히는 에코캡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같이 올라가고 있던 대원화성 마이너스 15% 그리고 대유플러스도 마이너스 10%로 조금은 큰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4% 하락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두 가지 이슈
이슈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카카오뱅크 사기 이용 계좌가 13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 이용 계좌가 상승하는 흐름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여기서 야, 추가적인 규제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 마통을 중단했다, 이러한 이슈도 나왔죠. 이러한 이유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4%나 하락합니다. 오늘 종근당 쭉 올라와서 골든벨을 올리나 싶더니 다시 쭉 하향해서 결국 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도입의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참고로 어디서 진행을 하는가 그걸 봤더니 우크라이나에서 임상 3상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HMM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6% 하락. 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는 업황과 주가가 이미 고점을 찍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HMM을 외국인이 1등으로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과연 다음주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낼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스에 관련된 기업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대성에너지 마이너스 6%, 한국가스공사 마이너스 2%, 그리고 오늘은 일진하이솔루스 마이너스 5% 하락인데요. 하지만 이거를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 달짜리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오늘 풀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자, 최근 들어 의무 확약 물량이 풀리는 날에 이렇게 매수를 하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크래프톤. 과연 일진하이솔루스도 다음 주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러운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롱플라스틱 7% 상승으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최저점이 6,660원이었는데 벌써 3배 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참고로 코롱플라스틱은 수소산업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관 경쟁률 40대 1의 K카. 오늘 이제 IPO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딱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카 3시 45분 기준 경쟁률을 보자면은 NH투자는 10개를 신청하면은 27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르분들이 K카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에 청약을 하면은 대주주의 꿈이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신증권은 10.9개를 받을 수 있고 삼성증권은 4개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금투는 20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K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공부했다시피 사업 아이템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치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은 아무리 잘 쳐줘도 적정한 가격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과연 K카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날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기름들 3일 동안 푹 쉬는 시간인데요.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그리고 3일 연휴 사이에 좋은 소식만 나와서 다음 주에는 와, 이거 뭘 사도 오른다, 이러한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